백내장 수술은 사실 10분이면 간단하게 끝나요. 정말 빨리 끝나네요. 네, 맞아요. 네. 실내를 이제 다 그 노란 백열등으로 이제 해놓고 생활을 하시던 분이 LED 전구로 바꾸면 너무 환하게 느껴지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잠실 삼성안과의 최아영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종훈입니다. 아니 선생님, 네네.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부작용 3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백내장 수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백내장은 이제 우리 눈에 카메라로 치면 렌즈 부분이 이제 혼탁이 오면서 덜 보이고 뿌옇게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노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누구나 다 오게 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살면서 언젠가는 다 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정이 필요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변화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화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외상 혹은 뭐 당뇨, 뭐 약물 복용 등에 의해서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30, 40대에도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을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혼탁이 온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투명한 인공 수정체를 새로 눈에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넣게 된 그 투명한 인공 수정체는 평생 다시 뿌얘지지 않고 투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사실 10분이면 간단하게 끝나요. 정말 빨리 끝나네요.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로 알고 있는데, 저만 마취 안약으로만 마취를 하게 되고 네,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에만 안대를 붙이고 회복을 시키게 되고요. 다음 날부터는 안대를 떼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인데 부작용이 그러면 있나요, 선생님? 그럼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건성함이 올 수 있습니다. 백내장 이제 수술 후에 경과 볼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불편이 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물감이 느껴져요. 뻑뻑해요. 혹은 눈에 막이 낀 것 같아요. 뭔가 뿌옇게 가리고 있어요. 백내장이 제거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증상은 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다 눈에 눈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건조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건조증은 100% 생기게 됩니다. 누구도 사실 피해갈 수가 없고, 다만 일시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조한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각막에 절개창을 열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2.0mm 굉장히 작은 봉합이 필요 없는 절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각막의 신경이 약간 손상이 되면서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눈을 이제 벌려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제 마취 안약도 넣게 되고 소독약도 뿌리게 되고 물을 계속 뿌리면서 수술을 하다 보면 눈에 그 눈물층이 좀 씻겨 나가게 돼요. 정상적인 눈물층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건성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수술할 때 이제 강한 그 불빛들이 눈에 자극을 주어서 각막에 신경이 좀 부어서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생긴 건조증은 첫 한 달에서 3개월째가 가장 불편한 시기고, 이 시기 동안 뭐 온찜질 잘 하고 인공 눈물 잘 넣으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수술 전부터 건조증이 좀 심하게 있던 분이라든지 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약물 치료로만 호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안과에서 그 건조증에 대한 정밀 검사, 원인 분석을 좀 받으시고 뭐 IPL과 같은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빛번짐이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경과 볼 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빛이 막
퍼져 보여요. 뭐 불 주변으로 무지개 이렇게 달무리 증상이 보여요. 뭐 가스렌지를 켰는데 불이 퍼렇게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의학적인 용어로는 뭐 할로, 글레어, 뭐 스타더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백내장 수술 후에 초기에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이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 호전이 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노래진 렌즈로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이 되셔서 그 수술했을 때 노란 혼탁이온 렌즈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이 렌즈가 아무래도 재질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 약간 일시적인 그 빛번짐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적응 기간이 그럼 필요한 거네요. 그쵸. 네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 실내를 이제 다 그 노란 백열등으로 이제 해놓고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걸 이제 LED 전구로 바꾸면 너무 환하게 느껴지시고 처음엔 빛이 좀 자극이 되고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백내장 수정체에 따른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수술을 한 경우에 빛번짐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네네네. 사실인가요? 네,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네. 이제 장점이 왜 멀리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도 돋보기 없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렌즈는 유일한 단점하고는 한계점이 빛번짐이 사실 조금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렌즈가 빛을 분산시켜서 초점을 만들어주는 렌즈예요. 그래서 근거리에 초점을 한번 모아주고 또 중간거리에 초점을 모아주고 멀리에 이제 초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빛이 모이는 구간도 있지만 퍼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빛번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간에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빛번짐도 사실 수술하고 뇌에서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개선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뭐 이제 빛번짐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뭐 직업상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불편이 좀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빛번짐이 좀 덜한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 종류로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순항혼탁 혹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부작용입니다. 혹시 재발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수술할 때 아까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공수정체를 넣는 그 공간이 눈 안에 훈항이라고 하는 얇은 비닐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고 나오게 되거든요. 새로 넣은 그 인공수정체 자체는 다시 뿌얘지지 않습니다. 평생 유지가 잘 되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얇은 비닐 주머니 훈항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먼지 끼듯이 혼탁이 생길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훈항 혼탁 혹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이 재발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훈항 혼탁이 생기는 시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 수술하셨거나 뭐 고도근시가 있었거나 당뇨 이런 그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뭐 수술 후 6개월쯤에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이 지나도록 또 이렇게 안 생기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훈항 혼탁이 생기더라도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 네네. 낭을 다시 새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 낭에 껴있는 그 이제 혼탁 먼지를 야그 레이저라는 장비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제 네네, 해주는 거군요. 제거를 할 네. 수가 있어서 사실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고 통증도 전혀 없고 한 번 수술하면 평생 그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작용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좋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희 잠실 삼성안과에서는 이런 백내장 수술 후 건조증이 자연히 호전되지 않는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확한 그 안구 건조증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또 IPL과 같은 치료로 개선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하고 이 건조증이 너무 불편해서 삶의 질이 너무 더 수술 전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내원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 이제 IPL 레이저 해서 그 눈물막을 좀 더 건강하게 재생시켜드려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간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백내장 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건조증과 같은 부작용 관리도 그 담당 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꼼꼼하게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후 할 때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가 잘 맞지 않아서 난시가 많이 남으면 그 빗번짐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꽤 오랜 시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잠실 삼성안과에서는 다양한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수술 전 난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최신 장비들도 여러 번 더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난시가 너무 많이 남아서 뭐 재수술을 해야 되거나 뭔가 교정이 더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우와, 대단하신 선생님.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수술 받기 전에 혹시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 후에 건성하는 피해갈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건조증으로 인해서 사용 중인 안약이 있던 분들은 그 안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안을 해서 각막에 상처가 나지 않게 보호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수술 전 한 1, 2주 전부터는 온찜질이랑 눈꺼풀 소독을 미리 해주셔서 그 눈물의 기름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수술 후 그 건조증의 부작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온찜질 하는 방법, 눈꺼풀 소독하는 방법은 저희 병원 그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 링크 확인해 주세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작용 걱정으로 이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 오는 이런 뭐 건조증, 빗번짐, 뭐 후나온탁과 같은 부작용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뭔가 치료가 가능한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작용과 관련한 걱정들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더 밝고 환한 제2의 인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